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사이비와 사이비 아닌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 있을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어떤 뭐 명확한, 명쾌한 해답이 뭐 해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저는 그래도 제가 제 심리라고 하는 말을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서 프로필을 구경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다 그 자격증을 밝혀주셨어요. 임상심리 전문가다, 뭐 한국인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 전문가 뭐 1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밝혀주셔서 이제 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왜냐면 좀 상담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어요. 뭐 무용치료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하고, 뭐 심리 전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다루기는 했는데요. 심리 관련 자격증이 지금 현재 6,000개가 넘어요. 민간 자격증 전체에서 심리 관련된 상담 관련된 자격증이 한 8%를 차지를 한대요. 그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자격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끝나고 마음만 먹으면 한 3개 정도 딸 수가 있고요. 이상하게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심리실 언니들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크라에서 상담을 해주겠다 나서는 분이 있으면 자격증에 관계없이 일단 사입이라고 볼 수 있다. 완전 100% 동의합니다. 맞아요. 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이 있다면 크라 내에서 심리 상담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나서서 돈까지 요구하신다면 네. 뭐 내가 100%겠죠. 네, 내가 클럽하우스에서 방을 틀고 내가 이제 돈을 받고 10만 원 계좌 이체를 해주면 상담을 해주겠다 이런 건 속지 마세요. 네, 제보를 혹시 그리고 그 중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을 걸고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학회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분의 프로필을 들어가 보면 뭔가 애매한 내용은 있는데 뭔가 정확한 소속 기관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상담방을 열고 활동을 하는데 사례 관련된 뭐 나 이런 내담자도 있고 이런 내담자도 있고 근데 우선적으로는 전문 상담사라면 전문가라면 본인의 내담자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막 함부로 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비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이런 공개석상에서 절대 본인의 내담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 이야기만 하고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저는 이제 어떤 사이비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이 막 영어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누구누구한테 상담받고 싶은데 이제 기관을 알려달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뭐지 오픈 직전이라서 뭐 제가 DM 주시면 연락 뭐 전화번호 드릴게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없거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가 명쾌하게 드러난 사람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네,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런 사람 믿으실 필요가 네, 없습니다. 네, 맞아요. 비밀 보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게 상담사님들도 그러면 상담 관련해서 의논이 필요할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김수현님도 같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요는 저희가 그렇게 좀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좀 지도 감독, 그러니까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윗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도 감독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해달라 하고 저희가 적당한 그분한테도 저희가 보수를 드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그런 또 다른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럼요.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외부에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내부에 혹은 외부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도 다 미리 얘기하고 동의를 받겠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동의서를 쓸 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트레이니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수련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감독자에게 이 사례를 감독을 받을 수 있고 뭐 그 이외에는 노출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기 전에 사인을 하기 전에 설명을 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구조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인사말과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과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도 정해져 있고 네, 모든 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어제 이제 잠깐 있었던 일이지만 자기는 상담을 받았는데 무슨 상담을 90분을 처음에 60분 받던 상담을 막 90분을 받았다던가 아, 예. 이런 식으로 되게 비구조화된 상담을 누군가가 진행을 한다던가 상담을 정말 그 내담자를 이런 곳에서 모집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담하는 방이래요.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말을 할 때 뭐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네. 잘 쓰는 쿠션 용어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런 용어를 저는 원래 잘 쓰지만 저는 절대로 상담할 때 그런 식의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뭐 엑스레이 받아보셔요 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안 네, 하잖아요. 안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상담에 대한 불신을 높일 뿐이에요. 네. 맞아요. 별거 없나? 뭐 네, 저렇게 네. 얘기를 하지 이런 네, 식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진짜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저 선생님 나를 이해를 못하나? 너무 차가운데? 네. 왜 저런 말투를 하지? 네, 나를 왜 저렇게 보지? 또 이제 제가 사이비를 구분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자기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 허세를 되게 많이 우리도 많이 알아요. 네, 우리도 네. 많이 안다고. 아니 저는 몰라. 제가 아는 제일 유명한 사람 허지원. 맞아요. 저도요. 그런데 정말 어제도 예. 내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기에 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래 그러고 이상하게 이거는 뭐 저희 편견인지도 모르겠지만 허경영님 아시는 분인가 봐요. 모두가 쓰러진다는. 제가 이거는 제 편견일 수도 있겠으나 이상하게 영어를 엄청 섞어서 이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물론 뭐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굳이 그렇게 영어를 막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방을 들어가서 듣잖아요. 근데 저는 모국어가 영어거든요. 저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듣는데 틀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다 틀렸어 내용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제가 들어갔던 방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랑 특정 거미공포증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거미공포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랑 똑같은 거다 뭐 이런 뭐 잘못된 정보를 하기도 하고 뭐 참전 군인들에게는 노출 치료는 먹히지 않기 때문에 시도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발언을 하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거기 들어가서 난입해갖고 또 랩하고 나왔거든요. 혹시 이 방에 제가 랩한 걸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죄송한데요. 예,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 정말 좋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런 부정확한 자기가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죄송해요.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 모르는 거 있어서 가만히 있을 분이 거기 만드셨겠어요. 네. 네. 수퍼롤님이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이라고 프로필에 적혀 있어서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 분도 있다는 건 그럼요. 네. 예, 정말 신원이 확실한 분들 아니면 안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 그렇습니다. 공간에서. 그렇습니다. 네. 중고 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네. 중고거래. 네. 중고나라. 네. 예. 정신건강 관련된 직역에 일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진짜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서비스를 한 사람만 제공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는 이쪽 분야에 발을 들여놓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크라에서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병원 다니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찾아가는 게 좀 쉬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런 순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감수성이 제일 엄격하신 분들이 저희 쪽 그룹입니다. 뭔가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룰을 갖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듣기에 되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막 발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응원의 의미로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맞아요. 네.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것처럼 전혀 안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보이지 이게 않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게 목소리를 갖고 알 수 있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낙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힘든 분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네. 저렇게 행동해야 돼. 근데 정말 억지로 있는 힘을 끌어가면서 자기 생활 하시면서 그 밑에서는 계속 자살 시도하고 자해하고 입원 오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전혀 몰랐어요. 네. 이건 응원의 의미이기도 하고 뭐
좋다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위험한 경우들이 사실 많아서 맞아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좀 정말 더 조심스럽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공식 지침 클럽하우스에서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활동 중이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홍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네. 공개 오늘 선언을 네. 하시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격증을 꼭 까십시오. 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뭐 임상심리 전문가 몇 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안 적어놨는데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뭐 저희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정말 검증받은 수련을 받고 굉장히 이제 엄격한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싶습니다. 말씀드릴 때 네. 저희가 그 심리 치료 쪽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맥도날드보다 스타벅스 좀 나은 것 같아요. 스타벅스. 그러니까 기본은 해요. 뭐든지 굉장히 위생적으로. 네. 딱 그 맛으로. 네. 근데 프라푸치노처럼 매우 맛있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또 어느 지점은 또 굉장히 좋은 콩으로 또 네. 되게 잘 내려주는 것도 있기는 네. 있죠. 그런데 진짜 기본은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 심리학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간단하고 좀 올바른 정보 전달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나서서 뭐 상담을 해주고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좀 전문가에게 연계를 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장려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건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전 다른 직역을 좀 까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직역들이 있어요. 뭐 한국 상담심리학회에 있는 상담 직역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뭐 사회복지 간호 뭐 굉장히 많은 직역들이 있는데요. 어제도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담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막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예, 같이 계셨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의를 갖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게 되거든요. 의사는 의사대로 너무 소중한 역할이 있고 상담 심리 하신 분은 상담 심리 하는 대로 그리고 사회복지 하시는 분도 사회복지 하시는 대로의 너무나 소중한 역할이 있어요. 막 그걸 우리가 뭐 한 직역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뭐 새로 생긴 매체인 만큼 이제 좀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네. 그리고 잘 자리 잡기를. 자정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클럽하우스는 조금 더 열어두고 혹시 뭐 추가 발언하시고 싶으신 저희도 분들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5분 정도. 유튜브는 먼저 정리를 하고 네. 클럽하우스에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방송을 2주 후에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은데 온라인 대화로 공부해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있으니까 과거 방송 좀 봐주시고 어떤 죄송한데. 방송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네. 아니, 채널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되고 싶은 그리고 경우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다면 여긴 온라인으로 배우시는 건 아니. 이거는 클럽하우스 가서 심리치료 받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담자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내담자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담자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내담자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